자, 이분 지금 케이스 지금 보이시죠? 이분이 나이가 얼마나 되셨을 것 같나요? 오늘은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저번에도 이제 몇 케이스 보여주셨는데 라미네이트 케이스 몇 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지난번에 이어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라미네이트 치료를 잘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부분들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면서 또 우리 피디님이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중간에 또 여쭤보시면 또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분 지금 케이스 지금 보이시죠? 이분이 나이가 얼마나 되셨을 것 같나요? 한 40대? 그래요? 40대처럼 보이죠? 저도 이 치아만 딱 보면 40대 중반 정도의 치아로 보여요. 어떤 걸 보면 그렇게 보이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치아가 마모된 정도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셔서 치아가 좀 납작하고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끝에가 좀 깨진 양상들이 보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변색이 좀 많이 된 편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 과정을 겪다 보면 치아가 마모돼서 살짝씩 깨져서 울퉁불퉁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치아가 원래 뾰족뾰족하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마모가 되면 납작해지는, 전체적으로 평평한 느낌이 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치아들은 안에 있는 치수라고 불리는 신경하고 혈관, 이제 말랑말랑한 연조직이 있거든요. 그 치수라는 조직이 퇴축되면서 줄어들면서 그 안쪽에 상아질이라고 하는 구조가 추가적으로 더 생겨요. 2차 상아질이라고 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치수가 줄면서 그 안에 있는 상아질이 더 탁해지고 진해집니다. 반대로 치아 껍질의 범랑질은 얇아지고 깨지니까 그 안에 있는 상아질은 진하거든요. 안에 있는 상아질이 더 진하게 비쳐 보이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치아는 탁해지고 노래지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치아를 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생각보다 젊으신 분이 치아가 저렇게 빨리 노화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치아를 많이 사용해서인데, 주로 거의 대부분 치아를 많이 닿게 만드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1번 밥 먹을 때, 2번 밥 먹지 않을 때. 밥 먹을 때 같은데 질문을 하시니까 밥 안 먹을 때 우리가 밥 먹을 때 치아가 닿는 시간은 하루에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치아가 닿는다. 그렇죠. 따닥따닥.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를 갈거나 꽉 무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정도까지 기능할 때 운동보다 기능하지 않는 그런 악습관, 안 좋은 습관으로 인한 치아 접촉이 훨씬 더 깁니다. 이런 경우도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마모가 되고 갈려있고 치아가 약간씩 깨져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밤중에 주무실 때 이제 이를 꽉 물거나 이를 갈거나 하는 습관이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차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로 범랑질이라고 하는 치아 껍질이 얇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충치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 생기는 타입이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선천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겹쳐지면서 나이에 비해서 조금은 그래도 치아가 빨리 노화가 된 경우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치아가 이렇게 좀 개선을 좀 하면 훨씬 더 젊어 보일 수 있고 이뻐 보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미네이트를 계획을 했고, 중간중간에 이제 변색되고 충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치아를 본떠서 라미네이트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치아를 제작을 할 때는 환자분의 얼굴을 보면서 치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치아만 보고 만들면 이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기공실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굴 모양이 갸름한지 네모졌는지 각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사진도 찍어서 기공실과 소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앞면을, 얼굴을 우리가 3차원적으로 스캔을 해서 얼굴을 보면서 치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미네이트 두께는 진짜로 얇게 만들면 0.1mm까지 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0.1mm 또는 0.3mm 정도의 두께를 가진 아주 얇은 정말 필름과 같은 형태의 라미네이트를 제작을 해서
붙이기 전에는 조금만 힘줘도 아그작 부서지는데 범랑질이라고 하는 치아 껍질 부위에 접착을 단단하게 시키면 장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한 10년, 15년까지도 라미네이트는 지속을 하게 되고,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이 라미네이트 붙이면 얼마나 써요? 라고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10년 정도는 충분히 보통은 쓰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죠. 젓가락을 잘못 씹는다거나 이갈이가 있는 경우에는 라미네이트 붙이고 나서 거의 대부분 잘 사용하시면 10년 정도는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얇고 이쁜 라미네이트를 우리가 제작을 얼굴을 보면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캐릭터를 그 안에 좀 주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보면 투명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좀 진해지죠. 치아가 갖는 고유의 특성인데,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그 캐릭터를 좀 살려주게 되고요. 특히 전체적으로 라미네이트를 하지 않고 치아를 한두 개만 파절된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변 치아의 캐릭터를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옆에 치아는 이렇게 투명한데 얘만 하얗게 만들 수는 없어요. 옆에 치아에 따라서 맞춰서 가게 되면 훨씬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들을, 여러 가지 정보를 체어 사이드에서 체득을 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 기공사님들과에게 전달을 해드리면 기공사님들이 또 얼굴 모양에 맞게, 그리고 주변 치아의 캐릭터에 맞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면 스캐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치아도 스캐너라고 하는 디지털 스캐너로 치아를 3차원적으로 본을 뜨지만 얼굴도 본을 뜨는 기계가 이렇게 레이페이스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런 안면 스캐너를 통해서 얼굴도 스캔을 하고 얼굴 스캔한 것과 치아 스캔한 것을 같이 병합시킬 수 있거든요.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화면과 같이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치아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라미네이트였고, 환자분은 좀 하얗게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치아가 좀 많이 변색된 상태였는데 전체적으로 잘 하얗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안모 사진을 보면 예전에는 조금 나이가 치아만 보면 40대, 30대 후반으로 보이던 치아가 이제는 굉장히 젊어 보이는, 얼굴과 어울리는 다시 젊은 치아를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면 그 전의 사진은 보면 약간 치아 옆 가운데 부분도 약간 변색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군데군데 깨져 보이고 이제 날카로워져서 딱 치아만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나이가 많다라고 인지하는 것 중에서 저렇게 납작하게 평평해진 부분들을 지금 보시면 약간 동글동글하게 만들었죠. 환자분의 얼굴도 갸름한 편이셔서 그 캐릭터를 충분히 살리면서 제작을 하게 됐고요. 치아도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밝은 색으로 잘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하셨고, 이제 활짝 웃고 대화하는데 굉장히 크게 자신감을 얻게 되셨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만의 심미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서 나중에 라미네이트처럼 꼭 안 해도 되는 분야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했거든요. 라미네이트라는 게 한국이 좀 유독 많이 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건지가 좀 궁금해요. 라미네이트 소위 비니어 치료라고 이제 서구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정말 이거는 제가 학생 때부터 30년, 거의 30년 전부터 교과서에서 나올 정도로 아주 오래된 치료고요. 이제 치아가 파절됐을 때, 마모됐을 때, 변색됐을 때 치아 삭제를 최대한 덜 하면서 앞쪽 면만 도자기를 붙일 수 있는 치료 방법이어서, 이 치료 방법은 심리적인 치료 이전에 치아를 수복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치료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치아가 멀쩡한데 나는 그냥 하얗게 만들고 싶어요, 또는 인플루언서 분들 또는 방송하시는 배우분들이 이제 직업적인 특성상 이제 치아를 정말 하얗게 만드는 경우에 멀쩡한 치아를 이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형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외모를 가꾸는 차원에서 심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치료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라미네이트는 결코 치아를 그렇게 많이 파괴하지 않아요. 최소 삭제 또는 거의 삭제 안 하고 도자기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치료가 쓸데없는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죠.
의료 기술적인 것 같아요. 한중일 이렇게 한다면 이게 한국은 이거에 되게 이제 라미네이트도 되게 선진국이냐. 지금 저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우리나라가 라미네이트 치료에 좀 선진화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 가지 재료적인 노하우나 그리고 이제 기공 과정에서의 그런 노하우들도 많고 디지털 기법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두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라미네이트 치료하러 저희 병원에도 오시고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가적인 부분도 또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치과도 많아지고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또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합리적인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는 또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와 같이 뭔가 라미네이트도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또 외국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